영선 줄 알았어요. 그래. 이제 태경이는 아 진짜로요? 알았어. 자 오늘은 염기 산염기 책 안 갖고 온 사람. 내가 다 갖고 왔죠. 그래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그래. 항상 전날 생물인데 책 바꾸는 걸 까먹었어. 아 좋아. 자 보자 오늘.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이게 동작도 잘 나와요? 동작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 좋아. 좋아 잘 나왔어. 좋아. 아미노 애시드. 좋아. 보자. 자 이번 그 주제가 산염기에서 가장 이제 많은 내용이 나오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게 딱 이제 도입이 시작이 됐는데 이체야? 또 순간 영서라고 생각했어. 이게 둘이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전혀 닮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꿈에 영서가 나오거나 그래요? 안 나와.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하네. 자 이체야? 여기에 있는 이 폴리프로틱 무슨 말이야? 그렇지. 폴리 이건 이제 많다 이런 얘기고 프로틱은 H 플러스. 그래서 약산 중에 H 플러스가 여러 개가 붙은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야미노 애시드라고 했었죠. 보이시죠? 야미노 애시드. 그래서 이 야미노 애시드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어떤 이제 탄소가 있고 여기 이제 슈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NH2 그다음에 COOH 그리고 여기 알킬 그룹 뭐 이렇게 붙은 게 여기 바로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미노 애시드라고 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 사실은 이걸 가지고 축합 중합 반응이 돼서 펩타이드 결합이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백질, 단백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 혜림이가 생물도 배운다고 했는데 생물 시간에 단백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에서도 단백질을 또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또 뭐라고 해요? 안 몰라요? 그 생물학 연구가 그 유전자 방향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유전자 방향으로만 갔다가 뭐 인간 게놈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했잖아요. 했는데 뭐 별게 없었나 봐. 난 잘 모르겠는데 생물학 다 유전자 분석했는데 그걸로 뭐 한계가 있나 봐. 이렇게 왜냐하면 유전자를 알았다고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유전자 연구 완결이 됐어. 그럼 뭐 이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유전자를 분석해서 뭐 공룡도 만들어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우리 태경이 왔어요? 태경이? 태경이 반가워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유전자 연구를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좀 더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자 연구를 통한 생물 연구를 지노믹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지노믹스? 그래? 지노믹스라고 해요. 지노믹스.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럼 결국 유전자가 뭘 만들어요? 결국 우리 몸에서? 바로 어떤 특수한 단백질들을 만드는 명령을 주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코돈 맞아요? 코돈이라는 말 쓰는데 나 생물 진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단백질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전자가 만들어 놓은 단백질을 연구하자. 그게 이제 프로테오믹스. 그래서 아마 분자생물학 쪽에는 그게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틀렸을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워낙 생물에는 젬병이라 잘 모르는데 하여튼 옛날에 주워 들은 얘기가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게 생물학 연구에서 중요한 만큼 화학의 산염기 연구도 사실은 이 아미노산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미노산에 대한 어떤 성격을 살펴보면 묘하게도 여기에 있는 COH에 붙어 있는 요놈의 수소가 이렇게 이온화가 돼 갖고 이렇게 음이온.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짜자자잔 이렇게 붙으면서 이쪽이 양이온.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이제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쯔비터 이온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게 이제 아미노산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특징을 갖는 이 아미노산의 어떤 진짜로 그 산염기적인 성격, 그걸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2 산 해리 반응. 요걸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첫 번째 1. 바로 우리말 표현은 영어 표현은 acidic form이라고 하고요. 뭐라고 해야지? 한자말로 한자로 우리말 표현은 삼성형. 자, 이런 타입의 문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자, 예시를 이제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산성형 문제. 이런 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0.05몰 H2LCl 수용액에서 pH가 얼마냐?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바로 그 산성형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런 걸 딱 봤을 때, 오호, 저기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H2LCl.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H2LCl 맹글기. 맹글기.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H2LCl, 이거 좀 표현이 묘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H 0.1몰 HL 수용액 50ml. 0.1몰 HCl 수용액 50ml의 혼합물. 이거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있는 이 HL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언급한 이런 그 아미노산의 쯔비터 이온 형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그려놓은 얘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HL 이렇게 써놓은 거지. 그런데 CO-가 지금 여전히 음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H+가 공급이 되면 바로 여기에 H+가 또 붙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HCl 같은 강산을 넣어서 여기 H+를 더 붙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 부피가 보시면 50ml, 50ml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섞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를 섞으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전체 농도가 희석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놈하고 요놈의 농도가 0.1몰, 0.1몰이었는데 두 개가 희석이 되면서 전체적인 농도가 0.05몰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그냥 난데없이 0.05몰 H2Cl 수용액의 pH가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물을 수도 있지만 아주 다른 형식으로 그냥 0.1몰 HL 50ml와 0.1몰 HCl 50ml를 혼합한 용액의 pH를 구해라 이렇게 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나 결과는 똑같다.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렇게 바로 두 반응물 사이의 중화 반응. 자, 바로 저기에 있는 HL과 HCl이 중화 반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H2LCl이다. 그리고 이때 보시다시피 HCl은 앞서 얘기했듯이 얘가 강산이죠.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할 거는 강산이 됐건 강염기가 됐건 여하튼 강한 애들, 센 애들이 깡패예요, 깡패.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강산이나 강염기가 관여하는 애들은 무조건 산염기 반응에서 그 반응이 100% 진행된다. 라고 무조건 가정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깡패가 원래 우리나라 말 아닌 거 알아요? 깡패가 어디서 온 말인 줄 알아요? 왜냐면 갱스터. 갱스터가 이제 그 해방 시기에 미군을 통해서 그 말이 들어와가지고 그 갱스터가 깡패가 된 거예요.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누구냐 저기 영서야. 영서 알았어요? 아 그래요? 신기하죠? 그래. 자 하여튼 그래서 그래 태경이도 알았어요? 태경 그래 태경 내가 태경 이름 안 불러줘서 섭섭했죠. 그렇죠 태경? 섭섭하다고요? 섭섭하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태경아 그래 사랑해. 그래 좋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산이 관여하게 되면 주어진 어떤 반응이 100%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놈이 몽창 반응을 해서 이게 되었다라고 지금 우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러고 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 자, 생각하고 보면 H2LCl에서 이런 염소 같은 거 이렇게 바로 할로젠 음이온인데 할로젠 음이온은 수용액 중에 상당히 안정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용액 중에서 얘는 곧 1- 음이온 그리고 여기에 있는 H2L이 전체적으로 1+ 양이온이 될 운명인데 자 이런 식으로 중화 반응 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화합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우리가 염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염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염은 물속에서 (100% 또한) 이온화를 한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만들어진 중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H2LCl 수용액이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를 해서 H2L+ 그다음 Cl- 이온으로 이온화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 역시 어떻게 된다? 얘가 염이라고 한다면 바로 100% 이온화가 된다라고 항상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염 중에 이온화가 100% 안 되고 오히려 이온화가 거의 안 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침전이라고 하고요. 그 침전은 이 챕터 끝나고 16장에서 침전 평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만약 주어진 염이 침전이라면 침전과 관련된 정보를 문제에서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얘가 침전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그런 정보가 전혀 없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양이온,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침전은 염은 항상 물속에서 100% 이온화한다 라고 산염기 문제에서는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 생각을 콕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거 첫 번째 사내리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두 개에서 이온화가 된 다음 바로 이 H2L 플러스 이 녀석에 의한 산해리 반응인데, 자, 여기에 있는 이 Cl 마이너스 염소 음이온은 아까도 뭐라고 그랬었냐면 할로젠이 물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한 음이온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염소가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그냥 여기서 구경꾼이다. 그럼 구경꾼의 경우는 뭐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구경꾼 얘 Cl 마이너스는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요놈만 자 어떻게 되겠어? 어쨌거나 0.05몰 있었으니까 그게 100% 이온화를 하면 얘도 어쨌거나 0.05몰, 얘도 0.05몰 수용액주에 생길 건데 이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요놈만 0.05몰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산해리 반응 자 어떻게 될 거냐? 그냥 H2L 플러스가 H 플러스와 HL 이렇게 이온화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평형상수를 뭐 KA1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초기 농도가 C0고요. 자, 요 C0가 여기에 있는 앞서 얘기했던 0.05몰이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반응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X만큼 반응해서 없어지면 X만큼 생겨요. 그러면 끝이 나면 어떻게? C0 빼기 X. 여기서는 X, X. 오케이, 됐다. 보이죠? 보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KA1과 요거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요거분의 요거 한 게 바로 KA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C0 빼기 X 분의 X제곱. 그래서 이런 식의 만들어진 방정식을 풀어내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C0가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0.059.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만약에 산의 첫 번째 산내리 상수가 뭐 이제 주어져야 되겠죠. 주어진 그 값이 예를 들어 어디가 송 값이 대략 4.69 10의 마이너스 3승. 앞으로 요 첫 번째 산내리 상수는 요거라고 하겠습니다. 뭐 미리 하나 써드리면 이게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 류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요 놈의 첫 번째 산내리 상수가 바로 방금 얘기했던 4.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내리 상수가 1.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인데 지금 요 녀석을 대상으로 지금 산내리 반응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L이라고 쓴 게 그 아미노산 중 류신이라고 하는 녀석이다라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뭐 숫자로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0.0으로 정해주고 이게 산내리 수 정해졌으니까 X 구할 수 있죠. 뭐 X는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X는 만약에 수능 친다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수능 친다고 하면 이거 탁 무시하고 하겠죠. 근사적으로 풀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계산기를 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차 방식을 풀어도 되고요. 그리고 그 뉴트니안 루프를 써도 되죠. 그래서 아마 내가 그 전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을 활용해서 여하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얘를 열심히 구하면 이때 이제 뭐가 돼? X가 뭐가 나올 것이냐. 열심히 계산했더니 값이 0.0131 정도가 나오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놈들의 전체적인 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우리가 구한 저 X가 바로 누구의 농도가 될 거냐면 H 플러스와 HL의 농도가 바로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H2L 플러스인데 얘는 어떻게 구해주시면 돼요? 바로 여기에 있는 C0 빼기 X. 그래서 이 자리가 0.05, 이 자리가 0.013이니까 넣고 후루룩 계산해 주시면 대략값이 0.0369. 이런 정도의 농도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산내리로부터 여기에 있는 H2L 플러스, 그 다음에 HL, H 플러스 요 녀석에 대한 농도들을 지금 구할 수가 있었다. 라는 것이지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는 여기서 안 끝나고 자, 세 번째
뭐가 나타난다? 두 번째 사내리 반응이 또 나타나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사내리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요 HL. 이거 역시 사내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고 L 마이너스가 이온화되는 두 번째 사내리 반응이 또 일어날 수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 처음에 자, HL이 처음에 얼마나 있었느냐? 바로 이 녀석은 첫 번째 사내리 반응으로부터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내리 반응으로부터 0.0131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H 플러스도 첫 번째 사내리로부터 일부 만들어진 게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뭐 반응 개수가 1대1 대 1도 볼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이 y만큼 없어지면 y만큼 생기고 y만큼 생긴다. 이리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끝이 나. 드디어 최종적인 평형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0.0131 빼기 y 0.0131 더하기 y 바로 y. 호호. 자, 그리고 이 반응에 대해서 사내리 상수를 뭐라고? Ka2다. 보시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Ka2는 뭐분의 뭐? 요것분의 요거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사내리 상수는 반응물분의 생성물.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자, y 곱하기 0.0131 더하기 y over 0.0131 빼기 y 이걸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 저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 Ka2가 이 값이 얼마냐면 내가 얼마 썼더라? 1.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y를 구하면 돼. 알겠죠? 그럼 y 어떻게 구해? 뭐 2차 방식 풀면 돼. 2차 방식을 풀거나 뉴턴의 루프를 쓰거나 하여튼 할 수 있는 테크닉으로 구하면 돼. 그래서 이 경우 구하면 이때 뭐가 나온다? y는 놀랍게도 이렇게 돼. 놀랍게도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구한 y가 사실은 거의 뭐 Ka2랑 거의 진배가 없어. 알겠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요 첫 번째 사내리 상수는요, 그냥 예를 들어 이거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저 첫 번째 사내리 반응은 그냥 뭐 수능에서도 나오는 사내리해요. 그냥 그게 사내리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반응에서 아주 이제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이걸 뭐라고 하죠? 이체야? 이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코몬 아이온 이펙트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으로 공통 이온 효과. 그럼 공통 이온 효과가 뭐예요? 바로 반응 시작부터 생성물의 일부가 있으면 정반응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정반응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주어진 반응은 평형상수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평형상수가 억수로 작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해줄 수가 있다? 이 반응 진행률이 억수로 작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바로 y를 날리셔도 거의 뭐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2차 방식을 풀거나 하는 것과 결과와 거의 진배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y가 사라지고 바로 이렇게 y가 1.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인 것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요겁니다. 자, 여기 줄게요.
A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중요한 게 그럼 바로 HL의 농도. 자, 평형 상태 HL의 농도는 바로 이거죠. 0.0131 빼기 Y. 자, 근데 보시다시피 이 Y 값이 지금 얼마냐면 1.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거든요. 그럼 보시다시피 요 숫자하고 요 숫자의 대략 비율은 1억대 1이죠. 억대 1이죠. 10의 8승 정도 차이 나니까 뭐냐면 얘가 1억이냐면 1, 억대 1 이 정도죠.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겠구나. 무슨 말이겠죠? 그냥 이거겠구나. 그다음 여기에 있는 H 플러스의 농도도 0.0131 더하기 Y일 텐데 같은 방식으로 Y가 이것에 비해서 또 극도로 작기 때문에 얘도 그냥 이거겠구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L 마이너스 그 다음 0.0 얘는 그냥 Y이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1.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H2L 플러스 이거의 농도는 또 어떻게 결정이 되겠어요? 자, 이 H2L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될 거냐? C0 빼기 HL 빼기 L 마이너스 이것이 바로 저 H2L 플러스의 최종 농도겠죠. 이때 여러분은 이 관계식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크게 뭐? 아니 잘했어요. 그 앞에 그 말한 거 뭐? 그렇지. 이게 뭐냐면 질량 보전이요. 바로 초기에는 H2L 플러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용액 주기에서 산해리를 해서 이게 되기도 하고 요게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됐건 이게 됐건 이게 됐건 다 더하면 원래 넣어준 거랑 같아야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C0가 값이 뭐였었냐면은 바로 0.05였고요. 그 다음에 HL은 여기서 결정된 0.0131이고요. 그 다음에 L-가 뭐예요? 여기 있는 얘고요. 한번 보시다시피 얘는 있다 없다?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05에서 0.0131 뺀 최종 결과는 바로 0.0369 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구해놓은 0.0369 이게 첫 번째 산해리로 결정이 된 0.0369와 결국 같아져요, 달라져요? 똑같네. 그리고 H 플러스의 농도 0.0131도 첫 번째 산해리 반응으로부터 결정되는 거하고 똑같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HL 0.0131도 첫 번째 결정된 거하고 똑같네. 그죠? 태경아? 다 똑같죠? 그러니까 누구만 결국 따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만 따로 구해내면 된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를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4, 5 그러니까 3, 4 정성적인 해석.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바로 첫 번째 1 바로
H 플러스의 농도는 첫 번째 사내리 반응으로 결정이 된다. 혹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두 번째 사내리 반응은 첫 번째 평형에 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영향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태경아,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사내리 반응이 첫 번째 사내리 반응에 영향을 못 줘요. 실효적으로.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바로 공통이온 효과. 영어로 뭐라고 했죠? 영서요? 그렇지. 커먼 아인 이펙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다양성자성 산에서는 사내리가 이게 다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사내리가 여러 군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첫 번째 사내리가 그 나타나는 H 플러스의 모든 농도를 결정한다 라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경우 프리도미넌트 폼은 H2L 플러스다. 자, 쓰시고 이제 뭔 말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predominant form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말 번역이 조금 뭐 딱히 없는데 굳이 하자면 주 형태라고 할까 아니면 주종이라고 할까? 네. 근데 번역을 딱히 안 해요. 그냥 predominant form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predominant를 이제 그냥 직역하면 뭐예요? 그 영한사전에 찾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prevail이라는 거 같은 말이 뭐냐면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이런 걸 이제 그런 걸 predominan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시스템 내에서 농도가 가장 큰 성분을 뜻해요. 그럼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자는 얘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H2L 플러스 HLL 마이너스 이 루신과 관계되어 있는 화학종 아시겠죠? 루신과 관계되어 있는 화학종들끼리 비교를 해서 그 중에 가장 양 많은 게 누구냐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프리도미넌트 폼이라고 하는데 바로 보시다시피 0.0369 그 다음에 0.0131, 1.794810승 비교해보면 누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는 요놈의 양이 제일 많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지금 이 시스템에서 프리도미넌트 폼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풀이 방식을 바로 어시딕 폼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문제풀이 방식을. 알겠죠?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다양한 사내리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첫 번째 사내리 반응이 그냥 그 시스템의 평형을 완벽하게 정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어시딕 폼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시딕 폼 문제인 것을 인식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문제풀이가 이렇게 첫 번째 사내리가 그 반응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기억해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풀이를 이렇게 어시딕 폼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잘 들어가고 있지.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 목이 마른데
아 이런. 아이. 김선아가 내 믹스컵이 다 가져갔나 보다. 아, 김선아요. 김선아 몰라요? 아 진짜로? 김선 정가연 엄마인데? 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 하여튼 그렇다. 아, 내가 예비용으로 항상 믹스컵에 몇 개 두거든요. 여기 두면 꼭 김선아가 다 가져가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지. 아, 내가 뭐. 자, 어쨌건 보자. 자, 다 썼죠? 썼죠? 자, 그래서 이게 어시딕 폼. 자, 그다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8. 아, 이게 왜 뭐였지? 자, 두 번째 2. 요렇게. 자, 이렇게 쓰고 뭐 우리말로 바꾸자면 중간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간형.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태경이 지울게요. 8 해서 요렇게 요런 타입의 사내리 시스템을 중간형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랑 뭐가 달라졌냐면 저 녀석에 H 플러스 하나가 사라졌죠. 보이죠? H 플러스 하나가 사라졌죠. 저것을 이제 중간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간형은 어떨 때 중간형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제 첫 번째 1. 역할. 자, 쟤는 HL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는 HL이 좀 밑에 쓸까? 이렇게 물과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H 플러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이 HL의 역할은 act as 산, 여기 있죠? 산으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 반응은 OH 마이너스,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뭐다? 여기서는 염기로 작동을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HL이라고 하는 애는 산으로도 작동하고 염기로도 작동하고, 그걸 중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형의 의미는 뭐다? 산으로도 작동하고 염기로도 작동하고, 그걸 중간형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이때 관련 평형상수는, 자, 이 녀석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주어진 평형상수는 바로 이 루신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사내리 상수 KA2와 관련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염기는 지금 염기란다. HL이 염기로 작동하는 반응에서는 이게 일종의 무슨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주어진 반응이. 이제 이게 무슨 반응이?
바로 가수분해 반응이죠. 그래서 만약에 네, 바로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가수분해 반응의 평형상수를 이 경우 KB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 저 KB2는 바로 KW를 KA1으로 나눈 것이랑 관계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보시다시피 역할을 제가 지금 해낼 수가 있다. 좋아. 됐다. 자,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이제 평형 상태의 농도를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생각할 건 이 녀석의 평형과 관련된 전하량 보존 관계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량 보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자, 전하량 보존이란 건 뭐냐면 바로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하고 모든 음이온의 어떤 전하량이 같은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는 걸 전하량 보존 관계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양이온 관계가 누구냐면 이 경우는 H 플러스 그다음 H2L 플러스. 자, 그다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음이온 관계는 누구냐? 바로 OH 마이너스 L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때 저 네 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바로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 전하량의 크기하고 음 전하량의 전체 크기가 이 경우 같아야 될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 표현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자, H 플러스는 그대로 두시고요. 자, 여기는 H2L 플러스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아이고, 더하기로 바꾸고, 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바로 H 플러스 HL over KA1. 자, 요만큼을 이렇게 바꿨죠. 자, 이래도 되는 거 아시겠죠? 왜냐면 첫 번째 사내리 상수의 정의가 이것분의 요거니까 얘 대신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OH 마이너주. 자, OH 마이너주는 항상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KW를 H 플러스로 나눈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L 마이너스. 쟤는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얘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 L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되겠구나. 아, 컨닝을 해야지. 암산이 안 된다. 얘는 어떻게 되냐? HL KA2 H 플러스 이런 걸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요만큼이 됐다는 거. 이게 바로 사실은 두 번째 사내리 상수의 정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내리 상수라고 하는 게 요것의 사내리 반응인데 얘가 요것분의 요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요거는 H 플러스로 앞이 묶여지죠. 보이시죠? 묶여지죠. 그 다음 여기서는 이렇게 묶여지죠.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H 플러스를 이쪽으로 옮겨. 알겠죠? 그래서 이 H 플러스를 이렇게 옮겨가지고는 H 플러스의 제곱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그럼 H 플러스의 제곱이 되고 나머지 것들 이쪽으로 옮겨서 오르륵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때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H 플러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유명한 표현 KA1, KA2, HL 그 다음 KA1, KW over KA1 그 다음에 더하기 HL 한 다음 루트.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됐다. 그래서 지금 저 다양성자성 산 시스템 중 중간형이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중간형이 뭐 산으로도 작용하고 염기로도 작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때 여기서 뭐 전하량 보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에 있는 이 H 플러스 이것을 지금 구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 결과는 아직 이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자, 저 아직 구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경 그 문을 다 닫았어. 활짝활짝 열어요. 활짝활짝. 활짝활짝. 방충망. 활짝활짝. 어쩐지 너무 탁하더라. 활짝활짝 열어야지. 되게 따뜻하죠. 그렇지. 활짝활짝 열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 됐다. 자, 지금 여기서 이거 아직 구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뭐냐면 평형 상태의 농도인데 이걸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이제 거창하게 풀린 것 같아도 이놈을 알아야 이놈을 아는데 이놈을 모르니까 얘도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 방정식은 다 풀리지 않았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바로 이렇게 첫 번째 1. 이 경우 만약 진짜 제대로 된 방정식을 풀잖아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 풀어요. 왜냐하면 방정식이 너무 많아서 이거 제대로 풀려고 하면요. 이게 계산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당연히 지금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건 뭐? 근사적인 작동이겠지. 보이죠? 자, 뭐냐? 바로 HL이 뭐? 요거랑 같을 거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보시다시피 동그라미 있는 거하고 없는 건 무슨 차이예요? 아무 표시 없는 건 평형상태 농도고요. 동그라미 있는 건 초기 농도를 뜻하죠. 굳이 문제에서 쓰자면 문제에서 언급한 0.05몰 이게 될 건데
첫 번째 가정은 바로 저 HL의 평형상태 농도가 처음 농도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왜 저런 가정을 하죠? 뭐라고? 바로 뭐냐면, 자, 이 녀석은 몇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두 가지 역할의 평형상수를 좀 보시면, 저기에 있는 KA2 값이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것도 아주 작고,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KB2도요, KW를 KA1으로 나눠야 되는데 KW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KA1이 4.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럼 얘 놓고 계산을 하면, KA1은 저기 있죠? KW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죠? 놓고 계산을 하면 얘가 KA 어디더라? 근데 해놨는데 이제 어디였지? KB2가 우리 나왔네. 2.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나와요. 보시죠? 이 또한 뭐다? very small.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저 HL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산이기도 하고 염기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얘는 산해리도 가수분해도 어떻게 된다? 매우 조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했죠?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잡아요. 자, 이런 관계식을 썼다고 칩시다. 이 관계식이 뭐예요? 이 관계식이 뭐예요? 바로 앞서 언급을 했었던 질량 보존이죠. 이 질량 보존의 관계는 우선 첫 번째, 얘가 만약 이건 언제 만들어져요? HL이 언제 H2L 플러스가 돼요? 뭐 하면 이렇게 돼요? 가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얘가 언제 이렇게 돼요? 산해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언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가 아니고 그냥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평형상수를 봤더니 산해리도 잘 안 해, 가수분해도 잘 안 해.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될 거다? 아주 작은 값일 거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때 요 두 개의 양이 어떻게 돼? 두 개의 양이 거의 비슷할 거다 라고 우선 가정을 해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저기에 있는 요 H 플러스의 농도를 우선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근사적으로 K1, K2, C0 더하기 K1, KW 오버 K1 더하기 C0,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KA1, KA2를 그냥 편의상 K1, K2라고 할게요. 그냥 뭐 쓰기 좀 귀찮으니까. 그리고 주어져 있는 요 값을 그냥 또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C0라고 할게요. 알겠죠? C0.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표현을 어떻게 된다? 평형 상태의 농도가 아니라 이렇게 초기 농도로 바꿀 수가 있다. 됐다. 자, 그 다음 주에 또 뭔 것을 하느냐. 자,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얘를 K1으로 묶으면 K2C0 더하기 KW 오버 K1 더하기 C0 이렇게 되겠죠? 자, 쟤를 구해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정은 평형상태 HL의 농도와 최종상태에서의 요놈의 초기 농도가 비슷하다라고 했고요. 이제 두 번째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엄마야! 자, 두 번째 가정은 어디까지나 보통인데 자, 여기에 있는 KA1과 이 주어진 화합물의 초기 농도 요걸 비교하면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저렇다. 자, 이유는 약산이라서요. 주어져 있는 대부분의 다양성자성 약산들은 다 약산이에요. 즉 산해리 상수가 기본적으로 크다 작다? 기본적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그 값이 넣어준 초기 농도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초기 농도가 0.05고요. 얘 같은 경우는 0.0005쯤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한 어느 정도 10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의 경우는 요 첫 번째 산해리 상수가 초기 농도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보통은 100분의 1, 1000분의 1이 보통이에요. 1000분의 1이 보통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무조건 초기 농도에 비해서 첫 번째 산해리 상수는 상당히 작은 편이다 라는 것을 보통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바로 또 하나의 가정 역시나 보통 K2C0 하고요 KW를 비교했을 때 이때는 보통 또 이렇게 됩니다. 보통 저렇게 돼요. 자, 지금의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KA2의 지수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죠. K0, C0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런데 KW는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잖아. 그러니까 약산이라고 해도요. 그 약산의 초기 농도를 곱해주면 그게 사실은 산해리죠. 이렇게 물의 자체 이온화 상수보다는 보통 한 100배 정도 더 큰 값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나가리가 되느냐? K1에 비해서 C0가 보통 크기 때문에 K1이 나가리. 그 다음에 K2C0보다 KW가 보통 더 작기 때문에 얘가 나가리. 알겠죠? 그러면 분모에는 C0가 넘고 분자에는 K1, K2, C0가 남으니까 C0, C0가 샥샥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최종 결과는 저 H 플러스의 농도를 근사적으로 뭐? 루트 K1, K2로 표현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양변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마이너스 로그 K1 빼기 마이너스 K2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 유명한 pH는 pKa1 더하기 pKa2 over 2 이런 꼴이 나오죠. 그래서 뭐 어디서건 뭐 3년기 수업을 들으면 요 수식 이건 무조건 나오고 요 수식 관련해서 막 외워라 뭐 그런 식 얘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급이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해보았습니다. 이런 타입의 문제를 뭐라고요? 중간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중간형에서 H 플러스의 농도는 저렇게 구하는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화학 종들의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구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부터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